다음은 HR 특가 상품인 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에서는 회사 정보와 구성원 정보, 그리고 근태 정보 등을 연동하면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서비스는 화면과 같이 구성원의 급여와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사업소득 등을 쉽게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요. 원천세와 사대보험과 같은 세무신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급여 서비스 사용 설정 방법입니다. 화면과 같이 어드민 메뉴에서 급여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원 서비스에서 발령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서비스 메뉴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 화면에만 다음과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클릭한 후에 급여 메뉴로 접근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급여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급여 홈 첫 화면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왼편에 보게 되면 급여부터 퇴직금, 연말정산, 그 외 소득, 설정, 권한관리와 같은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은 급여 서비스 사용 준비입니다. 급여 서비스와 연계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급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성원 서비스에서 사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홈택스나 위택스 신고, 그리고 정확한 자료 발급이 가능하고요. 회사 구성원이 화면과 같은 증명서 요청 시에도 급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주민등록 번호는 구성원 서비스에서 사원 관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할 사원의 이름 혹은 해당 사원의 인사카드를 클릭합니다. 인사카드에서 추가 정보 탭으로 이동해 사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인사카드의 추가 정보 탭에서 가족 정보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등록한 가족 정보를 통해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 정보 옆에 추가 버튼을 눌러 관계, 이름,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서비스의 발령 사용 여부를 반드시 사용으로 설정해야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태 서비스의 마감 내용입니다.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급여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난달인 전달에 근로시간이 반영되지만 꼭 전달에 근로시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기초자료 마감 시 근무 결과 연계를 통해 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근태 서비스의 근로시간 마감 메뉴에서 마감 추가를 눌러 마감 일정을 생성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감 추가 창에서 자동 마감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자동 마감을 체크한 경우에는 매월 특정일을 마감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민 서비스의 세무서 정보 입력하기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구성원의 급여 정보는 반드시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관할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요. 화면과 같이 어드민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 탭을 클릭해서요. 해당되는 사업장 추가를 누릅니다. 사업장 추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입력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 세무서와 관할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앞에서 급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연계되는 서비스 설정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급여 서비스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목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에 대한 기본 설정부터 급여 계산, 세무 신고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퇴직금과 그 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정보 설정에서는 코드, 마스터 계단식 관리와 보고서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급여 입력 전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설정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설정에서는 여러 개의 급여일 오픈과 호봉제 사용, 그리고 본인 계좌 등록 허용과 같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에 있는 여러 개의 급여일 오픈은 마감되지 않은 급여일 차수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드 관리 메뉴의 급여 코드 관리 탭에서는 워크플레이스 급여 서비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코드가 조회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급 코드나 공제 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기본 제공되는 코드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 설정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설정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수단의 베이스급여로 사용되는데요. 사원별로 또는 상황별로 통상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경우 타입을 여러 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통상임금 설정의 화면입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통상임금 종류는 필요에 따라 통상임금의 구성을 여러 세트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여 코드는 기본급부터 식대, 육아 수당부터 다양한 내용들 중 회사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료 원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마스터 선택 시에는 만근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 대장 선택 시에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밖에 급여 기준월을 선택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1년 중 지급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스터 관리입니다. 워크플레이스의 급여 계산은 개인별 급여 마스터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개인별 급여 마스터는 사원별 입력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연봉제와 호봉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연봉과 호봉 테이블의 값을 개인별 급여 마스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 테이블의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자의 경우는 마스터 관리를 먼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급여 관리의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한 번이어도 등록되어야 마스터 관리 메뉴에서 대상자로 조회됩니다. 과거 급여월과 차수에 임의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새로 지급할 급여월과 차수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불러오기 해야 합니다. 마스터 관리의 첫 번째 내용은 연봉 테이블입니다. 마스터 관리 메뉴의 연봉 테이블 탭에서는 임직원의 연봉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연봉 추가 팝업 창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게 되면 필수로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름에는 입력할 대상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적용 시작일에는 연봉의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에는 연봉의 종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을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매월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기타, 수당 등 연봉에 구성되어 있는 매월 받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매월 기타 수당은 개인별로 다른 수당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 테이블 탭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형식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임직원의 연봉 수정 시 해당 분고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연봉을 수정한 후에는 연봉 급여 마스터에 개인별 급여 마스터로 등록,
버튼을 클릭해야 개인별 급여 마스터의 최종 정보가 반영됩니다. 다음은 연봉급여 마스터입니다. 해당 탭에서는 연동 테이블에 등록된 연봉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급여 마스터 탭으로 연동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연봉 기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급여 마스터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급여 마스터를 생성합니다. 개인별 급여 마스터 탭에 급여 항목에 입력될 급여 항목을 연결해 줍니다. 연봉 테이블 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체 선택 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급여 항목을 연결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특정 코드를 다른 급여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 급여 마스터와 호봉 급여 마스터의 데이터가 있다면 개인별 급여 마스터로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해당 데이터를 개인별 급여 마스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설정에서 사용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고 호봉 테이블 버전과 테이블, 급여 마스터를 설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세히 보기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급여 마스터입니다. 해당 탭에서는 급여 마스터로 생성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 급여 마스터는 사원별로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식대 등 항목별로 지급비 공제액을 사원별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급여 마스터에 사원별로 배정된 항목별 금액을 더해 해당 사원의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봉 급여 마스터와 호봉 급여 마스터에서 생성한 급여와 개인별 급여 마스터에서 추가한 급여가 모두 조회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개인별 급여 마스터를 추가합니다. 사원의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급여 코드명과 금액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저장을 누릅니다. 해당 내용은 오른쪽과 같이 실제 입력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급여 마스터를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리드에서 조회하고 있는 목록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수정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인사자료 탭에서는 급여 계산에 필요한 임직원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차수가 1개 이상 생성되고 대상자로 집계된 사원들의 인사 자료만 관리합니다. 워크플레이스 구성원에서 임직원을 등록한 후 대상원 관리 탭에서 대상자를 등록해야 개인별 인사자료 탭에서 해당되는 대상자의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의 인사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 정보, 그리고 세액, 사회보험, 감면정보 퇴직금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식 관리입니다. 회사의 고용 형태나 직급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계산할 경우 계산 규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관리 메뉴에서 급여 계산식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가지의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제공된 계산식을 회사 기준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급여 항목에 수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대상 급여 코드는 계산 공식을 적용할 급여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코드 관리의 급여 코드 관리 탭에서 아래 보여지는 계산 방법 중 다음과 같이 계산 공식 적용으로 선택한 경우 사용합니다. 조건 선택에서는 고용 형태, 직급, 직책, 사업장, 노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될 베이스 급여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급여에 설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이 모두 보여지게 되고요. 베이스 급여 계산 기준은 급여 마스터와 실지급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마스터는 개인별로 설정되어 있는 급여 마스터를 얘기하고요. 실지급액은 급여 마스터의 금액에서 일할 계산 등을 적용한 급여의 값을 말합니다. 계산율은 베이스 급여에 계산할 계산율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10%는 숫자 10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에 사용될 베이스 급여는 설정하지 않고 연산 추가 조건만 추가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사용될 베이스 급여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산 조건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조비에 대한 계산식 설정은 교재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5가지의 계산식이 제공되며 해당 계산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계산식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 급여 코드명은 계산값이 입력될 급여 코드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급여 코드는 급여 코드 관리 탭에서 계산 방법을 연장근로 수당 적용으로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급 휴직 계산식입니다.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률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휴직 구분은 인사 발령 시 설정할 수 있고 휴직 구분별로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항목을 회사 기준에 맞게 아래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페이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휴직자의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식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식으로 2개 이상의 퇴직금 계산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등록된 퇴직금의 계산식이 조회되고요. 한 가지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식이 제공되고 제공된 계산식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입력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상세 내용은 교재와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계산식입니다. 퇴직연금 불이백의 계산식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계산식의 개수에 제한 없이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계산식을 추가하거나 제공된 계산식을 수정 또는 삭제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설정입니다. 급여 대장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급여 대장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서비스 화면에서 템플릿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기본 정보, 그리고 인사 항목과 하단에 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 대장의 항목이 변경되면 기존에 생성된 급여 대장에도 적용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새로운 급여 대장을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서비스 사용을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했다면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해 해당 담당자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 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이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담당자는 그 전에 전달의 근태 기록 마감과 해당 달인 1월에 급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최종 급여 승인과 급여 명세서 공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와 사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겠죠. 즉,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순서대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업무 과정은 근태 기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사원들에게 자신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확정 요청하기, 그리고 급여 담당자가 근로시간 마감하는 내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태 서비스에서도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사원의 근로시간은 급여와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급여 담당자는 사원들의 전 월에 근태 마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색 영역을 통해 사원의 근로시간을 조회할 수 있고요. 담당자는 화면과 같이 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근무 시간을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근로시간 마감 작업입니다. 아래 마감 내역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마감일 및 확정 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간은 오늘 이전의 날짜로 수정할 수 없고요. 수정 후에 저장 시에도 사용자인 해당 사원에게 즉시 확정 알림 메일이 발송됩니다. 단 한 명의 사원이라도 근로시간 확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마감일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마감 일정에 대해 한 명의 사원이라도 근로시간 확정을 하였을 경우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마감 추가를 누르면 마감 일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마감 일정이 생성되면 마감일부터 확정일 동안 사용자인 해당 사원의 내 공간, 근태관리, 출퇴근 현황과 근로시간 현황 메뉴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시간 확정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확정 후에는 마감일 이전 기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마감 상태 탭을 눌러 사용자별 마감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정 기간 내 근무 내역을 마감하지 않은 사원은 관리자가 대신 확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확정하지 않은 사원만 보기에 체크해서 미확정 사원을 확인합니다. 미확정 사원을 선택한 후 근로시간 확정 버튼을 눌러 근로시간을 확정해줍니다. 미확정 사원에게 결제 진행 상태의 문서가 있을 시 근무를 확정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확정 후에는 확정 날짜 이전의 근무 결과 신청과 부재 일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사원의 근무 확정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근태 기록 마감을 했다면 이제 급여 작업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급여일 관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급여일을 설정하고 해당 월 급여 지급의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매월 정기급여 외에 설이나 추석 상여, 연말 인센티브 등도 차수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 관리에서 추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차수는 보통 1차수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급여일과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해당 급여일에 대한 급여 산정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 공개는 공개 또는 공개 안함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화면과 같이 공개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구성원이 내 정보 메뉴에서 해당 급여월과 차수를 볼 수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는요, 미도래와 오픈, 마감 중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장 하단의 메모는 이제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내용들을 담당자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추가한 급여일의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급여일 항목을 수정할 수 있고요. 삭제를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일 삭제는 해당 급여일에 급여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라면 급여 입력 메뉴에서 목록 전체를 선택하여 삭제한 후 급여일 삭제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급여일 관리를 했다면 이제 대상자 마감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불러오기, 추가, 집계 마감을 통해 급여일에 지급할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원뿐만 아니라 월 중에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정보도 연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등 급여 이외의 작업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조회할 급여월과 차수를 찾기 버튼 누르면 급여일의 상태가 오픈으로 되어 있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구성원에 등록되어 있는 급여 대상자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때 주민등록 번호가 등록된 구성원만 불러올 수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빨간 작은 창이 나옵니다. 구성원 서비스의 사원 관리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해 두어야겠죠. 불러오기 창에서 화면과 같이 급여 월과 차수를 입력하고 인사정보 기준일은 구성원 서비스에서 가져올 인사정보의 기준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정보 기준일이 2022년 1월 10일이라고 했을 때 10일 이후, 즉 기준일 이후에 채용되는 입사자는 1월 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원을 대상자로 포함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버튼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입력 항목이 나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급여일 차수에 포함된 퇴직자는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직 발령 전에 근로소득 정산과 퇴직금 지급을 준비해야 될 경우는 대상자 관리에서 수정하거나 마스터 관리의 개인별 인사자료 탭에서 태상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래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보는 그리드의 수정 버튼을 통해 급여에 반영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월과 차수의 대상자를 모두 확정했다면 화면과 같이 집계 마감을 클릭합니다. 집계 마감을 해야 그 다음 작업인 기초자료 마감에 대상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마감에서는 근무 결과와 휴직 기간을 구성원 서비스의 발령과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앞에 진행했던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집계 마감을 해야 근무 결과 연계와 휴직 기간 연계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집계 마감이 되어 있고 급여일의 상태가 오픈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최신 급여일과 차수의 대상자 목록이 조회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대상자의 구성원 서비스의 근태 내역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반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급여 지급 시에는 시작일은 2021년 12월 1일,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근무 결과 연계가 마무리되면 집계 마감 버튼을 클릭해 집계 결과를 마감합니다. 집계 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그리드의 수정과 삭제 아이콘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할 경우 집계 마감 버튼을 클릭해서 집계 마감 취소가 된 상태에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근무 결과의 최종값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근무 결과 연계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관리를 마감했다면 휴직 발령 내역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급여 대상자의 구성원의 휴직 기간 결과를 불러옵니다. 검색한 급여의 차수에 해당되는 휴직 발령 내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휴직 발령이 없는 경우 추가를 클릭해 추가할 수 있고 휴직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도 휴직 일자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휴직 일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연계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집계 마감을 클릭해 결과를 마감합니다. 기초자료 마감에서 사원들의 자녀 연차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차는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차 발생 전에 자녀 연차를 등록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연차 수당 지급월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 연차를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수정 또는 삭제할 대상의 수정 삭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근무 결과 연계 탭에서 집계 마감 상태이면 수정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 마감 취소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급여 입력입니다. 워크플레이스 급여 서비스는 구성원들의 급여 입력 작업뿐만 아니라 원천세 및 4대 보험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은 급여 마스터, 계산식, 연장 근무 수당 총 3가지 계산 로직을 제공하고 회사 상황에 맞게 급여 항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 자료가 있다면 급여를 복사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사원별로 또는 항목별로 직접 급여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급여 입력 메뉴에서 급여 계산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급여일의 상태가 오픈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와 기초 자료가 모두 집계 마감된 임직원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급여일의 상태를 오픈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앞서 급여일 관리 메뉴에서 진행했었죠.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선택해서 급여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전월의 급여 자료를 복사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급여 계산 버튼으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급여 계산 버튼을 누르면 급여 계산의 팝업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 화면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급여 계산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해당 대상자의 급여 항목을 개인별 급여 마스터에 등록했다면 급여 마스터 적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관리는 앞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급여 계산에서 급여 마스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 그리고 마스터 관리에서 대상자의 연봉 테이블을 추가하고 연봉 급여 마스터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개인별 급여 마스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창에서 계산 방법을 급여 마스터 적용으로 선택한 후에 아래 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들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면 계산된 결과값이 개인별로 해당 급여 항목에 입력됩니다. 앞에서 계산 방법 중 급여 마스터 적용에 대해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계산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급여 마스터 적용 계산 방법은 호봉 또는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 급여나 해당 테이블을 적용받지 않고 지급기한이 있거나 또는 지급기한이 없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터 관리에서 개인별 급여 마스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산 공식 적용인데요. 고용 형태나 직급, 노조 여부에 따라서 급여의 계산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통상임금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는 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을 적용하려면 앞에서 진행했던 계산식 관리에서 등록된 급여 계산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산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시에는 연장 근로수당 적용 계산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만 해당 방법을 선택하려면 통상임금을 설정하고 급여 마스터 생성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급여 입력을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월의 급여 자료를 복사하고 싶다면 구성원 선택 후에 급여 복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나 이미 계산된 급여 항목을 수정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선택한 대상자의 급여 입력창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여 계산으로 계산된 급여 코드도 업로드하거나 수기로 입력할 수 있고요. 다만 업로드나 입력 또는 급여 복사 후에 다시 급여 계산 기능으로 계산하면 계산된 값이 최종 값으로 입력됩니다. 급여 지급 항목의 계산을 완료하면 원천세와 4대 보험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보수 월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고시된 보수 월액과 기준 소득 월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사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취득 신고 시 신고한 보수 월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원 정보는 설정의 마스터 관리 메뉴에서 개인별 인사자료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검색을 통해 사원을 검색하고 검색된 사원의 오른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원의 인사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항목 중에 사회보험 항목에서 건강보험 월 보수액과 국민연금 월 보수액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고지된 보수 월액과 기준 소득 월액을 입력했다면 해당 대상자 선택 후에 화면과 같이 원천세 및 4대 보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팝업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계산할 급여일의 연도 기준으로 간이 세액표가 선택됩니다. 간이 세액표는 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계산할 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미리 보기 화면이 조회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세 및 4대 보험의 계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급여와 원천세 및 4대 보험 계산을 끝냈다면 이제 입력 내용이 맞는지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다음 내용은 급여를 최종 승인하고 임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급여 파일 생성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조회 메뉴에 4가지 탭을 확인해서 진행했던 급여 입력 작업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회사에 따라 상위 담당자가 있다면 승인을 받도록 진행합니다. 급여 최종 승인 후에는 오픈 상태였던 급여일 관리를 마감 상태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급여 명세서 공개입니다. 지난해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실시되었는데요. 구성원들이 발급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전에 급여 명세서 공개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 메뉴의 급여일 관리에서요. 급여일 추가 팝업 화면에 보시면 급여 명세서 공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공개 안함에서 공개로 설정을 해야 하고요. 아래 보여지는 상태 항목은 오픈에서 마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워크플레이스 급여 서비스에서는 급여에 필요한 파일을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여 전표 생성으로 해당 탭에서는 워크플레이스 회계 서비스로 전표를 자동 전송하거나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월과 차수를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고 검색 결과 그리드에서 화면과 같이 미리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미리 보기 팝업 화면에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을 합니다. 회계 서비스로 전송될 전표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급여 전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급여 이메일 전송입니다. 급여 서비스에서는 임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급여 파일 생성 메뉴에 급여 이메일 발송 탭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급여월과 차수를 왼쪽 체크박스에서 선택한 다음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 전에 반드시 급여일 관리 메뉴에서 급여 명세서 공개가 공개로 설정한 다음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이 완료되면 그리드에 최종 발송 일시가 표시되게 됩니다.
급여 서비스에서는 급여의 대량 이체가 가능하도록 급여 이체 파일을 제공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급여월과 차수를 선택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고요. 생성할 보고서를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은행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팝업 창에서 은행 이체 파일명을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대량 이체,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은행 지점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매번 신고해야 하는데요. 급여 서비스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세무신고 관련 내용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원천 진수에 대한 이행 현황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매월 또는 반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귀숙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전체 사업장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조회됩니다. 조회 후에 해당되는 버튼,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고서 입력 관련 상세 내용은 교재 상단에 자세히 보기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서비스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화면에 급여 세무신고 메뉴에 두 번째 탭인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탭에서 아래 보시면 귀속연도, 반기, 출력일, 그리고 종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종류는 보관용과 제출용 항목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명세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매체 평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창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누르면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위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지방소득세 탭에서 아래 항목의 신고 구분부터 자진 납부 기간까지 다운로드할 조회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지급월을 기준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위택스 신고용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위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부과 대상을 확인하시고 다음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주민세 종업원분 탭을 선택하면 현재 시점의 지급 연월로 주민세 종업원분 항목을 조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주민세 종업원분 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요. 왼쪽 그리드에서 사업장을 선택한 후에 신고용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신고용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신고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자료 조회와 직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수총액 신고자료 조회 탭에서 먼저 신고할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 조회를 하고 다운로드할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신고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와 보수총액 신고자료에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신고자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재 상단의 자세히 보기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가입자 취득 신고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직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신고 연도에 따른 취득 신고 항목이 조회됩니다. 아래 신규 관리번호 등록을 누르면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해당 창에서 내부관리 번호와 내부관리명, 그리고 신고일을 입력한 후에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검색창에서 입사일 선택 후 신고할 대상자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서 대상자 관리가 완료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내부 관리번호 등록이 완료되면 신고자료 조회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통,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항목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도 옆에 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퇴직금입니다. 급여 서비스에서는 퇴직자의 급여 대장 금액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자동 계산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도 가능하고요. 퇴직금 원청징수 영수증과 지급 명세서 전자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퇴직 대상자를 확인하고요. 대상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계산 후에 최종 퇴직금 계산이 완료되겠죠. 뒤에서 해당 내용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서비스의 퇴직금 기능 관련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퇴직금 자동 계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설정 메뉴에서 계산식을 미리 등록하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회사에서 2가지 이상의 퇴직금 제도가 있는 경우 여러 제도로 계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퇴직금 계산식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계산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입력하면 중간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퇴직금을 자동 계산한 경우 퇴직 위로금을 따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자동 계산된 퇴직금을 추가해서 퇴직 위로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할게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 계산식을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퇴직금 원청진후 영수증은 출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요. 영수증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할게요.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전자 파일 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서 지급 명세서 전자 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입력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급여 서비스 설정, 마스터 관리 메뉴에 개인별 인사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원에 퇴직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일이 입력되어야 하고요. 구성원 서비스 인사발령에서 퇴직발령이 난 사원은 대상자 관리에서 불러오기 시 자동 반영됩니다. 중간정산이나 특정 퇴직일을 따로 기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별 인사자료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퇴직일을 입력했다면 이제 퇴직금 입력 메뉴를 클릭해서 퇴직금 계산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탭에서는 퇴직금 계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종류와 사원 이름, 퇴직일, 그리고 계산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종류는 최종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급여 추계액 중 선택하면 되고요. 퇴직일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계산식은 앞서 설정의 계산식 관리 메뉴에 퇴직금 계산식 탭에서 설정한 퇴직금 계산식을 말합니다. 대상자 조회 목록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택한 후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퇴직금 입력 창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대상이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설정, 코드 관리 메뉴, 급여 코드 관리 탭에서 퇴직금 계산 포함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평균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계산 로직은 회사 내규에 따라 일할이나 월할 등의 계산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입력 창에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퇴직금 지급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일은 그 퇴직금 실지급일을 입력하면 되고 퇴직급여 추계 선택 시에는 해당 창이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해당 항목을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탭인 평균 급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최종 3개월과 최종 12개월의 날짜 구간에 해당되는 급여 결과가 표시되고요. 퇴직금 계산식에서 설정된 평균 급여의 종류에 따라 월 평균 또는 일평균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평균 급여는 수정할 수 있고요. 수정하고자 하는 평균 급여의 가감액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속기간입니다. 퇴직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계산 결과를 표시하고요. 퇴직금 계산식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근속일수, 근속월수 또는 근속연수로 표시됩니다. 배제일수는요, 개인별 인사자료 탭에서 입력한 값으로 나와지고요. 추가일수는 퇴직금 계산식 탭에서 퇴직금 누진세를 할증값으로 선택한 경우 보여집니다. 그리고 할증 구간에 따른 할증 값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또한 각 기준에 따른 근속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추가일 필드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입니다. 평균 급여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표시되는데요. 항목 중에 퇴직금 조정과 조정 사유 부분은 법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등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입력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금액과 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퇴직금 명세서에 별도로 입력됩니다. 퇴직금 계산액과 퇴직금 조정액의 합계가 조정 후 퇴직금으로 입력되고 조정 후 퇴직금이 최종 퇴직소득금액으로 입력됩니다. 조정 사유는 퇴직금 명세서의 사유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수작업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삭제한 후에 다시 계산하거나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퇴직금 계산 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퇴직금 입력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탭에서는요, 퇴직금을 수작업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서비스에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퇴직금 계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작업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소득세 계산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직접 입력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종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목록이 표시됩니다. 선택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종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사원에게 소득세 계산에 사용할 기간을 조정해야 하거나 퇴직 후 IRP 계좌 입금을 요청받거나 또는 계산된 퇴직소득에 추가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전 각 항목을 리스트의 우측 버튼에서 미리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조회 메뉴에서 첫 번째 탭인 퇴직금 계산 내역 탭에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을 완료한 후 계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체크한 후 퇴직금 계산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회 화면은 계산 결과와 동일하게 평균 급여와 근속기간, 퇴직금 계산, 세액 등 여러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하고자 하는 퇴직금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퇴직금 계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과 같이 퇴직금 계산서를 PDF 파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조정 금액과 조정 사유는 퇴직소득 계산서에 입력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파일 생성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은행 이체 파일 생성과 퇴직금 전표 생성 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탭인 은행 이체 파일 생성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 이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인 퇴직금 전표 생성에서는 퇴직금 관련 전표를 회계 서비스로 전송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세무신고입니다. 퇴직금 세무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을 갖는 지급 명세서 전산 매체를 신고하기 위한 메뉴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년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은 급여 세무신고 메뉴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해당 기소거래에 맞게 자동 반영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조건에 맞는 신고 가능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먼저 날짜 구분에서 퇴직일자 또는 지급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조회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회된 대상자 목록 중 미리 보기할 대상자를 체크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 세무신고 미리 보기 창이 나옵니다. 미리 보기 창에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지급 명세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자료 검토 후에 평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일과 기속 연수가 다를 경우 매년 개정되는 세법 기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그 외 소득입니다. 그 외 소득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비거주자소득, 가상자산소득을 말합니다. 워크플레이스의 급여 서비스에서는 그 외 소득의 소득자에 대해 지급액을 계산하고 홈택스 전산 매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관리를 할 수 있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 관련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그 외 소득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픈연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픈연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 소득세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즉 소득자와 대상이 되는 임직원 정보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임직원에게 그의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자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득 금액이 없다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금액을 입력한 후에는 소득자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먼저 삭제한 후에 소득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외 소득 중 사업소득은 화면과 같이 사업소득 관리 메뉴에 사업소득 입력 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관리할 수 있고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은 다른 메뉴인 비거주자 소득관리를 이동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귀속 연도부터 사업장, 소득자, 귀속 월, 지급일 등을 입력해서 사업소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식의 내용을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소득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드에 조회되고 있는 목록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라인에 수정 아이콘을 클릭해서요. 해당 소득에 대한 내용도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급여 서비스에서는 앞에서 진행한 사업소득 관리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 소득 등과 같은 관리 메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 소득 세무신고 메뉴에는 지급 명세서와 간이 지급 명세서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 세무신고를 위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고요. 검색 버튼을 통해 해당 대상자를 선택한 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할 자료를 엑셀 파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문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총 금액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후에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연말정산은 임직원이 국세청 자료를 다운로드해 업로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공받을 자료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미비한 서류를 점검하여 증빙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임직원이 제출한 정보와 증빙을 손쉽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연말정산 정보로 가정산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 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간소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청 간소한 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공제 내역이 입력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연말정산 검토가 마무리된 후에 추징세액을 분납으로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만 원 이상 추징세액을 3개월 분납으로 분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하는지의 유무입니다.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해서 신고를 바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메뉴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일정 관리 메뉴인데요. 해당 메뉴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일정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연도 관리와 분납원 관리, 그리고 공제 신청 일정 관리와 근로소득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산연도 관리에서는요. 연말정산과 퇴사자의 정산연도를 각각의 한 개 연도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납월 관리 탭에서는 연말정산 후에 징수 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월과 차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다음 메뉴는 연급여 집계입니다. 재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과세와 비과세 급여 및 감면소득 등의 급여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정상급여 자동 집계와
연말정산 조정급여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연말정산 실행입니다. 입력된 재직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일정관리 메뉴에 정산연도 관리 탭에서 설정한 연도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그리고 연급여 집계 메뉴에서 급여 집계가 완료된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사후관리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서류 미비자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할 수 있고요. 임직원의 연말정산 차감 세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조회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세무신고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미리 보거나 평문 다운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탭인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에서는 지급조처 제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